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 연일 공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계속 국민의힘 공천에 용산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비대위원장은 그런 전망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5일 경동시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이 윤석열 정부 참모 출신들이 지금 이른바 양지만 찾고 있다, 이런 데 대한 비판이 있다, 이렇게 시중 여론을 전달하자 공천을 어디에 신청하는지는 본인의 자유다. 그렇지만 이기는 공천, 국민이 보기에 수긍할 만한 공천을 하는 것은 당의 문제다. 서로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물론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용산 참모들이나 장차관 출신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공천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한 위원장은 공천은 내가 한다, 공천은 당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기자들은 말은 저렇게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실과 일정 부분 절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에 동의해왔습니다.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한 파문으로 대통령실과 불편한 관계를 자초했던 김 비대위원은 서울 마포을 출마 선언에서부터 사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재명 대표의 개인 사당화로 변질한 민주당을 상징하는 것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그런 정청래를 꺾을 수 있는 후보가 바로 김경률이다. 이렇게 직접 소개를 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공천장을 주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 한 위원장이 그런 발표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 안팎에서 곧바로 사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정한 평가와 규칙 등을 적용해서 공천하겠다는 시스템 공천과 배치되면서 신뢰성 문제가 부각됐던 것이죠. 당장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사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김 비대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 비대위원에 대한 사퇴 요구는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한 김건희 여사를 앙뚜아네트에 비유한 그 부분과 엮여서 복잡하게 터져나온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로까지 연결됐죠. 물론 금방 이틀 만에 수습되기는 했지만 여지는 계속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친윤계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여차하면 김경률 사천건을 들고 나올 태세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 위원장이 공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그 부분을 놓고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마당에 김경률 비대위원건까지 엮이면서 상황은 한층 복잡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김 비대위원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주도권이 한 위원장에게로 넘어오는 모양새입니다. 김 비대위원은 본인의 사퇴로 한 위원장이 공천 주도권을 가져갈 여지를 두었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 제가 의도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런 부분과 관계없이 공천 주도권을 가져갈 여지를 주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본격적인 공천 심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김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이 공천 잡음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총선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한마디로 대승적인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김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이. 실제로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정경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나 김 비대위원이 의도했건 안 했건 김 비대위원의 사퇴로 여당 내에서 시스템 공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는 한동훈표 공천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 갈등의 내관이었습니다. 그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위원장의 문신의 폭은 한층 넓어졌다,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용산 참모나 윤 대통령 측근들이 지금 양지에 너무 많이 신청해 있습니다. 공천 신청한 지역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위원장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 윤 대통령의 측근이나 뭐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양제 신청을 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당에서는 설령 이제 공천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중에 일부가 양지에 전략 공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이 봐라 역시 국민의힘 공천에는 용산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공천 평가에 대한 환경이 굉장히 불리하게 조성되어 있다.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게는 용산 대통령실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경일 비대위원이 지난 4일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한 이후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의 양지 행위 당장 비판받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서 시스템 공천을 당부하고 나서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5일 총선에 출마하려는 용산 참모들이 소위 꽃밭에서 대거 공천 신청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자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서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를 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경일 비대위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은 모양새만 놓고 보면 김 비대위원을 서울 마포을에 출마시키려던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밀린 모양새입니다. 그렇지만 공격당할 빌미를 없애버린 한 위원장이 총선 공천을 장악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김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마포 민주당 정책내 의원을 겨냥한 자객공천에 일단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운동권 정치 퇴출을 위한 프레임에도 일부 흠집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당 내 공천 주도권 장악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의 이 같은 분위기 선점이 조만간 발표될 국민의힘의 공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